자, 16단원 봅시다. 신경계인데, 신경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신경계 맞습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그 페이지 92쪽에 보면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뭐랑 뭐랑 나눠져 있죠? 16강인가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져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뇌 그리고 척수 이런 애들이 중추신경계고요. 말초신경계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체성신경계랑 자율. 자율이 있죠. 우리가 체성이랑 자율 중에 교감이랑 부교감이 들은 건 어디예요? 자율. 네, 교감 부교감 옛날에 배웠었죠. 동공 확장, 소화 억제, 그 다음에 뭐 호흡 증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보적으로 한다고 했었고, 체성신경계에서는 뇌신경이랑 그 다음에 척수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을 했을 때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두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뇌에서도 뭐 대뇌 같은 건 의식적 명령의 중추였죠. 중학교 때 배웠었잖아, 그치?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연수나 척수 같은 건 하품, 재채기, 그 다음에 뭐 기침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연수나 그 다음에 척수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초신경계 중에 체성신경계는 이렇게 우리가 중추신경계에서 전달하는 그런 전달 통로로 전달되는 것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중에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몸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조절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계로 묶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것은 뇌였는데 이 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지. 자, 뇌에는 뭐가 있어요? 대뇌, 소뇌, 중뇌, 간뇌, 연수. 연수까지 있죠? 네. 자, 그래서 연수까지가 그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게 척수죠. 맞습니까? 자, 대뇌 역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볼까? 좌뇌와 우뇌로 구성 표면의 주름 많다. 보통 우리가 호두처럼 생긴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호두. 그 다음에 감각, 수의 운동, 고등, 정신 활동의 중추이다. 자, 감각, 그 다음에 수의운동, 그 다음에 고등정신활동의 중추. 한마디로 의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대뇌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겉질,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속질. 겉질과 다른 중추 사이의 흥분을 전달한다. 네, 그래서 겉질과 속질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대뇌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뇌, 그 다음에 대뇌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건 뭐예요? 소뇌. 간뇌죠. 자, 간뇌 그림으로 보면 대뇌 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대뇌 밑에 뭐예요? 간뇌. 간뇌 역할 한번 볼까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의 최고 조절 중추로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을 조절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그래서 간뇌는 우리가 항상성 유지에 연관이 있는 녀석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항상성은 뭘까? 항상성. 항상성. 자, 뇌는 제일 위에 있는 대뇌. 대뇌는 우리가 의지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간뇌. 간뇌라고 하는 것은 항상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 뭐라고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 체온. 뭐 체온도 있고, 혈압. 그 다음에 혈압? 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까? 네. 혈압은 근데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삼투압. 혈당량 같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피 속에 얼마나 포도당이 질문해도 돼요? 네. 삼투압 있잖아요. 짠 거 많이 먹으면 목마른데 그때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죽냐고? 네. 물 빠져나가서 죽어요? 계속 안 마시면? 그러니까
짠 거 먹고 물이 땡긴다며. 네. 그때 안 마시면요? 바다에서 계속 바닷물 마시면 죽어요. 아 진짜요? 네. 바닷물이 체액보다 짜거든. 그래서 계속 탈수 증상이 일어나죠. 바닷물을 마셔도. 근데요, 그 바닷물에 소금도 있고 그 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죽어요? 물도 같이 섭취하고 있는. 소금이 더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체온도 일정해야 사람이 기능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체액의 농도도 일정해야지 우리가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지난 시간에 신경 전달할 때 나트륨 칼륨 펌프 공부했잖아, 그렇지? 네. 나트륨 칼륨도 결국에는 염류들이잖아요, 무기염류들. 그쵸? 근데 그 무기염류가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균형이 깨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예를 들면 체온, 그 다음에 체의 농도, 뭐 혈당량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간뇌 밑에 있는 거가 뭡니까? 간내 밑에 중뇌. 중뇌는 뭐예요? 연구운동, 항체의 작용을 조절한다. 네, 그 동공반사 이런 거 이렇게 빛 비췄을 때 눈이 쪼그라드는 거 그런 것들 다 중뇌 다쳤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뇌죠, 소뇌. 네. 소뇌는 뒤에 무화과처럼 생긴 거예요, 무화과. 그죠? 네. 자, 소뇌는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소뇌는 뭘 한대요? 배내와 함께 수의 운동 조절, 몸의 평형을 위한. 네, 그래서 우리가 중뇌는 눈, 그 다음에 소뇌는 운동, 균형 이런 것들 우리가 맞춘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뭡니까? 연수가 뭐예요? 심장박동 속도랑 호흡 운동, 소화 운동 등을 조절한다. 네, 연수 위치 잘 보세요. 연수 위치 거기입니다. 촉수랑 거기. 똑같아요. 촉수랑 똑같지 않죠? 연수는 두꺼운 부분, 촉수는 얇은 부분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자 똑같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연수. 네, 연수라고요. 자, 연수는 그래서 기침, 하품, 구토, 재채기 등의 반사중추, 심장박동 속도, 호흡운동, 소화운동 이런 것들을 연수가 조절을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척수는 이제 뇌로 구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중에 우리가 뇌까지 포함되는 거는 연수까지고요. 우리가 척수부터는 뇌 포함은 안 됩니다. 하지만 두 개 합쳐서 중추신경계죠. 말해봅시다. 척수. 척수.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통로가 네, 보세요. 있으며 뇌와 그 다음에 말초신경 사이에 전달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배변, 똥, 배변, 배뇨, 오줌, 땀 분비,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등 척수 반사의 중추이다. 중추이다. 알겠습니까? 회피 반사는 뭐죠?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아, 뭐 날라오면요? 뭐 날라오면 때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네.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의식적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분류가 어설픈데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 우리가 살면서 하는 반응에는 의식적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이 무의식적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 반사가 있고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자, 의식적 반응은 우리가 대뇌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대뇌.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거. 아, 좀 뭐 밝다. 그래서 불을 끄자. 그 다음에 어둡다. 불을 켜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식적인 반응인 거죠. 근데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적 반응은 다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예를 들면 무릎을 치면 무릎을 올리지 말아야지 하고 있어도 무릎은 저절로 올라와요. 그쵸? 예를 들면 심장아 뛰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심장은 알아서 뛴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반사를 보면 척수, 연수, 중뇌가 중추가 되어 일어나는 무조건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척수, 연수, 중뇌가 뭐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탁 어두워졌을 때 동공아 커지지 마라 해도 어두워지는 순간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이 확대가 돼요.
딱 밝아지는 순간 눈을 탁 찡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빛의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동공은 축소가 되면서 이 빛이 많은 상태에 적응하기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수, 척수, 중뇌 등의 중뇌 등이 중추가 돼서 관여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조건 반사라고 하는 건 뭐냐? 조건 반사는 되게 특이하게도 대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대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됐어. 이제 배가 고프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부엌에서 날그락 하면서 고기 치 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치 하고 고기 굽는 소리가 난다고 해보자. 소리. 치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삼겹살 이렇게 하면서 띠용 하면서 고기, 소고기 이렇게 하면서 띠용 이렇게 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 거. 이게 바로 조건 반사죠. 그럼 선생님 그거는 그냥 무조건 반사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게 대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생각할 틈도 없이 입에 침이 고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대뇌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력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고기 굽는 소리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태어나서 그럼 치 해봤자 입에 침이 고이겠어요? 안 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 반응인 조건 반사는 무의식적인 반응,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어나는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대뇌가 관련돼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책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 중에서의 무조건 반사. 이렇게 두 가지요. 됐습니까? 자, 의식적 반응의 전달 경로는 되게 중요하니까 외워봅시다. 시작.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대뇌,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반사. 자극, 감각기,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초, 2초, 척수가 1초. 있네요. 틀렸죠? 척수 맞습니다. 자,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차이는 중추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식적 반응은 대뇌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은 말초신경계죠. 말초신경계. 그러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책의 편집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사실 신경계를 배우고 나서 중추신경계를 배우고 말초신경계를 배운 다음에 반응을 배워야 되는데 신경계를 배우고 중추신경계를 배우고 나서 갑자기 반응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배운단 말이죠. 좀 이상하죠, 순서가.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싶어. 신경계는 기본적으로 중추와 말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추는 커맨드 센터 같은 느낌이고 말초는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파발마 같은 거예요. 파발마. 지령을 들고 말을 타고 이렇게 전달을 직접 하는 거. 네. 역사를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중추와 말초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추와 말초가 어우러져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그래서 얘와 얘가 동시에 서로 상호작용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반응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반응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말초신경계 한번 봅시다. 시작. 말초신경계 중추신경에서 뻗어나와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과 연결되는 신경계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손가락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말초신경계겠죠. 기능에 따른 구분 읽어봅시다. 최성신경계. 네. 대뇌가 중추이며 의식할 수 있는 운동이나 감각 등에 관여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골키퍼인데 공이 날라올 때 공이 날라오는 방향을 이제 눈으로 계속 예측하면서 손을 뻗는 거 이런 것들은 최성신경계죠.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고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한다. 네, 예를 들면 더우니까 혈관은 확장되라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더우면 기본적으로 혈관은 확장되죠. 맞습니까? 네. 그죠? 심장아 뛰어라 생각 안 해도 기본적으로 언제나 심장은 알아서 뛰어주고요. 소화야 지금 빨리 되라 이렇게 명령 안 해도 내장기관은 알아서 소화를 시켜줍니다. 네.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교감신경과 교감신경과 구교감신경으로 구분되며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된다.
네, 자율신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이상한 그림. 어디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네. 이상하진 않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여기 나와서 그려보세요. 아니 저는 그리고 싶다가 안 하고 이상하지 않다고만 했는데. 그래요? 네. 난 이상해서 못 그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아, 안 배워요 이건? 배워야지. 자, 교감신경이 이렇게 있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은 아니야. 이건 중추라는 거지.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말하냐면 교감신경 자체는 중추신경에서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뭐라고 해요?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하죠. 그럼 왜 신경절 이전 뉴런이냐? 말 그대로 여기 부분을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신경절의 전에 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죠.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뉴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응기, 뭐 예를 들면 근육이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랬을 때 교감신경은 뭐냐면 여기 중추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을 거쳐서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 가지고 여기서 전달이 돼서 이렇게 쭉 이용이 되는데 이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자, 뭐라고요?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아드레날린. 네. 우리가 아드레날린이란 말로 더 익숙하죠? 전 잘 몰라요. 네.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교감신경은 작용을 하죠. 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흥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폭주할 때, 막 화가 나가지고 폭주하고 막 아니면 으아 하면서 막 괴력을 발휘할 때 그때 나오는 게 아드레날린이죠. 역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그 같은 말인데 그것이 분비가 돼서 결국 이쪽에다가 그 뭔가 교감신경의 작용의 결과가 반응기 쪽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 부교감신경은 여기가 뭡니까? 그 중추신경인데 중추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죠. 이렇게. 얘가 길고요.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뿅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경절 이후 뉴런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뭐가 분비됩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반응기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한번 읽어봅시다.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네.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좀 전에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 그래서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네, 그 밑에 자율신경계의 길항작용이라고 있는데 길항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렇게 피드백 시스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한번 보자. 저 이거요. 네. 그 배웠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소처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면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한다면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합니다. 축소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혈관을 수축한다면 부교감신경은 혈관을 확장. 교감신경은 혈압을 상승시킨다면 부교감은 하강.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강함. 네, 화강인데 안타깝네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다 아는데 한번 한 거예요. 재밌으라고. 당황한 기색에 역력하는 걸로 뭐 아닌 것 같은데. 화강함 이거 누가 몰라요? 네? 그냥 말을 한번 해봤어요. 하강함이랑. 네, 다 더듬지 마시고요. 아니에요. 자, 자료 1번 봅시다. 뇌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 보이죠? 아니요. 보면 식물인간이랑 뇌사 상태가 보이는데 아 이거. 식물인간은 보니까 대뇌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몸은 알아서 돌아가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 생각을 못해요? 네, 대뇌가 정지했으니까. 그럼 식물인간 상태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어요? 네, 아 표현하는 거 봤는데. 그건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몸을 못 움직이는데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식물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식물인간인데. 네, 아닙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건 대뇌가 정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나요? 뇌사가 나요? 둘 다 싫죠. 둘 다 대뇌가 정지했잖아요. 네. 그죠? 슬픈 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식물인간은 간내, 중내에 손의 연수가 살아있죠? 뇌사는 다 죽었어요. 다 정지돼 있는 거죠. 네, 식물인간 앞은 볼 수 있죠. 앞을 본다고요? 네. 그러니까 눈의 운동은 하겠지만 뭐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의사 표현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컴퓨터가 정지돼 있는 건데. 눈으로 이렇게 막 알려주고 이러던데. 그건 식물인간이 아니라니까요. 눈으로 알려준다는 건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뇌가 정지됐으면 사고를 못 한다니까. 그거는 그냥 전신마비된 거지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식물인간이랑 전신마비랑 다르지. 대뇌가 정지돼 있는 건데. 대뇌가 정지돼 있다는 건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정지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인간은 뇌줄기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대뇌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간내와 연수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체온 조절, 심장박동 조절이 정상적으로 일어난다. 뇌사는 뇌 전체의 기능을 상실했다. 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중뇌에서 일어나므로 뇌사 상태에서는 중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은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탁 눈동자에 비추면 동공이 확 쪼그라들어요. 근데 뇌사 상태는 이렇게 탁 비춰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건 둘 다 생각을 못하죠. 앞도 못 봐요? 앞을 못 본다? 볼 수 신호는 있어요? 들어가겠지. 신호는 들어갔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대뇌가 정지됐다니까. 대뇌.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너무 잔인하죠. 살아있는데. 그죠? 네.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상실된 거. 어떻게 그래서 해요, 그럼? 뇌사 상태에서는 연수가 마비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호흡 운동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그냥 가만히 누워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숨을 쉬죠. 잘못하면 그것도 다 마비된대요, 심장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뇌사 말을 하나도 상태에서는 안 듣지. 뇌사 상태에서는 이거 끼는 거죠. 호흡 보조. 이렇게 삑, 삑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산소 들어가고 이거 있잖아요. 그걸 끼는 거죠. 아셨죠? 자, 자료 2번. 여러 가지 자극과 반응의 경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자극인데,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거울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 잘 보세요.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이렇게 윙크를 했어. 나네? 이렇게 윙크. 나네? 이렇게 윙크. 이렇게 했어요. 그거 둘 다 감았는데. 네? 이렇게. 윙크 그렇게 못해요? 자, 이렇게 윙크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반응이냐면, 대뇌를 거치는 거죠. 왜 그래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눈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 거울에 비친 눈에, 사람의 눈을 감게 해보자 해서 이렇게 내 눈을 감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뇌가 관여한, 의지가 관여된 반응이니까, 이거는 감각뉴런, 뇌 운동뉴런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건 의식적입니다. 의식적이죠. 그래서 감각뉴런, 뇌, 척수, 운동뉴런, 이렇게 B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왜냐면 잘 생각해봐. 얼굴을 찡그리거나 눈을 감는 거는 뇌에서 이렇게 여기 바로 이렇게 신호를 주면 되죠. 근데 손을 흔드는 건 이쪽 근육을 다 움직여야 되잖아. 그쵸?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척수에서 운동신경 쪽으로, 운동뉴런 쪽으로 신경을 이제 자극시켜가지고 신호를 줘야지 되는 거죠. 손이 시려워서 손을 비비는 반응. 의식적입니다. 의식적이죠. 그쵸? 팔이 뜨거운 주전자에 닿는 순간 재빠르게 팔을 떼는 반응.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있죠. 아니죠? 무의식이죠. 그래요? 자, 보세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 뭐가 날라왔을 때 이걸 피하는 것도 무의식적 반응 아닌가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눈을 감아봐. 그 다음에 내가 던진다고 해봐. 뭐가 던진다고 하는 걸 느끼고 피하겠어요? 아니겠죠. 네. 전 초능력자니까요. 눈으로 봤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눈을 감아도 뜨거운 걸 대는 건 손을 띈단 말입니다. 오, 뜨겁네. 아, 괜찮다. 네.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로 구분을 하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료 3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심장박동 조절. 이거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한번 봅시다. 실험 가. 뭘 했대요? 심장 박동 조절 실험했어요. 그건 당연히 제목에서 심장박동 조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안 보고 있었죠? 아니, 저 보고 있었는데. 자, 가실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심장의 생리식염수를 떨어뜨린대요. 박동은 변함이 없어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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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 네, 부교감 신경에다가 이렇게 전기 자극을 촥 줘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두근, 두근, 두근 이렇게 하면 느려집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자극 후 그 나수조의 생리식염수 일부를 떨어뜨린다. 네. 박동은? 느려진다.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봅시다. 부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의 심장 박동에 미치는 영향. 나에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했을 때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졌으므로 부교감 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한다. 당연하죠. 전기 자극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 심장이 그러니까 박동이 느려졌으니까 부교감 신경이 억제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다에서 심장 박동이 느려진 이유.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 아세틸콜린이 생리식염수를 통해 다의 심장 박동을 여기서 우리가 때문에 부교감 신경 할 때 아까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작용을 한다 반응기에 하면서 여기서 뭘 분비한다고 했어? 아세틸콜린 분비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것을 이 생리식염수를 채집해가지고 여기 옆에다 뿌렸다는 거는 거기 있는 아세틸콜린도 같이 생리식염수와 함께 이동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해가지고 거기다 딱 뿌리니까 다에 들어있는 심장도 느려지는 거겠죠. 네.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A와 B. 자율신경 A와 B 동방결절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감소시킨 B가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부교감 신경이다. 네.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 A가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교감 신경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의 막 전이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자율신경을 자극했는데 A는 막전이가 금방 뛰었고 그 다음에 B는 막전이가 더 늦게 뛰었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그래프가 띠용 띠용 이렇게 생겼는데 자율신경을 딱 자극을 했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됐고 자율신경을 딱 작용했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자율신경을 자극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원래보다 더 변화가 빨리 일어난 거니까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짧은 시간 동안. 그쵸? 그리고 자극시켰더니 이렇게 뛰고 이렇게 뛰었다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더 박동수가 적어진 거잖아. 원래는 요 기간 동안 2번 뛰어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 얘가 이렇게 된다면 한 번밖에 안 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막전이가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아 얘가 교감신경이었구나 혹은 부교감신경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16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